안녕하십니까. 전화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원심력 집신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심력 집신 장치라고 하면 사이클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이클론 장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입구가 되겠죠. 그리고 출구입니다. 자, 입구에서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 놨느냐 하면 선해기류를 형성을 해 놨어요. 자, 그래서 입구의 입자 중에서 큰 것들만 입구의 유속이 빨라서 원심력이 작용을 했을 때 선해규리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입자가 작은 것들은 선해규리에 빨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출구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장치를 원심력 집진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선해 운동을 작동을 시켜서 원심력을 작동을 시켜 우리가 입자를 포집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개요에 보시게 되면 취급 입자가 3에서 100마이크로로 상당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중력, 관성력, 원심력으로 내려오면서 입자는 작아지고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면 효율이 높아지죠. 자, 그리고 압력 손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치를 설명했을 때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충류식의 직진형, 충류식의 반전형, 그리고 접선 유입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심력 집진 장치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접선 유입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00ml H2O 전후의 압력 손실을 가지는데 직진형과 반전형의 차이, 직진형은 그대로 일자형입니다. 반면에 반전형은 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관 자체를. 그래서 직진형은 40에서 50 정도로 원심력 중에서는 압력 손실이 가장 작아요. 반면에 반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80에서 100ml H2O로 압력 손실이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심력 집진 장치라고 하면 압력 손실이 100ml H2O 전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심력 집진 장치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고농도는 병렬로 연결하고, 자, 고농도의 오염물질은 병렬로, 반면에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직렬로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농도가 높을 때는 병렬로 연결해서 처리를 해야 처리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응집성이 강하다는 것은 건식 집진기에서는 애초에 처리가 안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응집이 강한 먼지는 습식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심력은 건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바깥으로 배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렬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렬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반면에 직렬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치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고농도로 처리했을 때는 병렬, 그리고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직렬로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충류식 직진형, 접선 유입식, 소구경 멀티컬론 같은 경우에서는 블로다운 효과를 가집니다. 블로다운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 가스량의 5에서 10%를 리턴을 해서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심력 집진기 장치 중에서도 충류식 직진형과 접선식 유입식, 소구경 멀티컬론 이 세 가지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함진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처리가 잘 안 되죠. 처리가 안 된다는 소리는 집진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심력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원심력과 중력이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분리계수를 나타냈을 때 보면 원심력의 분리속도에서 중력의 침강 속도를 나눠줘서 우리가 분리계수 S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심력과 중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원심력보다는 아무래도 중력에서 더 큰 입자를 제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입 속도의 변화 없이 입구 면적이 증가해요. 자, 입구 면적이 증가하면 당연히 속도가 어떻게 돼요? 입구 속도가 증가해요. 입구 속도가 하게 되면 입자가 큰 것들은 원심력이 작용하거든요. 따라서 처리 효율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반대입니다. 자, 입구 면적이 증가하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져요. 자,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처리 효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구의 속도와 면적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구의 속도가 빠르게 해서 원심력을 크게 작용을 시켜서 우리가 처리 효율을 높이는 게 원심력 집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입구의 유속이 빨라야 돼. 입구의 유속이 빠르려고 하면 입구의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좁아져야지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을 때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입자를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충류식 사이클론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가스를 축방량으로 유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류식이라고 해서 처리가스를 축방량으로 유입을 합니다. 두 개 종류가 있어요. 반전형이 있고 직진형. 직진형이라는 것은 일자로 그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반전형이라는 것은 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턴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리 효율이 높은 게 아무래도 반전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처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입구의 속도가 12m/s예요. 전반적으로 원심력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입구의 속도가 큰 편이죠. 왜? 원심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반전형과 직진형 중에서는 반전형을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처리 효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진형 같은 경우에서는 압력 손실이 상당히 작아요. 40에서 50m/s. 그리고 입구 유속은 10m/s 전후로 큰 편이죠. 그죠? 그리고 반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블로다운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함진가스 입구의 날개죠. 안내액에 따라서 집진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압력 손실이 80에서 100mH/초, 그리고 효율 자체가 좀 높은 편이죠. 자, 문제 13번에 보시게 되면 충육식 원심력 집진 장치 중에서 반전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구 가스 속도가 50m/s 전후이다. 50m/s가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10m/s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어요. 나번에 접선 유입식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적은 편이다. 다번에 가스의 균일한 분배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함진가스 입구의 안내액에 따라서 집진 효율이 달라지는 장치가 충류식 중에서 반전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접선 유입식 사이클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집진 효율의 변화가 비교적 작아요. 그리고 유입가스의 속도가 7에서 15m/s 정도로 큰 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심력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입구의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심력이 작용해서 효율이 증가하죠. 그리고 입구 모양에 따라서 나선형과 와류형으로 분류합니다. 나선형과 와류형. 그리고 압력 손실은 100mH/초 전후로 전반적인 원심력 집진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14번. 다음 중에서 접선 유입식 원심력 집진 장치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번의 장치의 압력 손실은 500mH/s이다. 500mH/s가 아니고 얼마가 되죠? 100mH/s. 그리고 나번 장치 입구의 가스 속도가 18에서 20cm/s 아니죠? 얼마예요? 7에서 15m/s입니다. 그리고 입구 모양에 따라서 나선형과 와류형으로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익 선해식이라고 하고 반전형과 직진형이 있어요. 자, 접선 유입식은 나선형과 와류형이 있죠.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보면 지금처럼 옳게 설명된 것, 그래서 맞는 것을 찾으시오, 틀린 것을 찾으시오,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것을 찾는 문제인지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지를 반드시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멀티사이클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멀티사이클론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생긴 게 멀티사이클론이냐 하면 장치 안에 소형으로 생긴 사이클론을 여러 개를 병렬로 설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병렬이에요. 왜 소형의 사이클론을 여러 개 집어넣어서 병렬을 처리하느냐면 처리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기본 유속이 얼마냐면 기본 유속이 8에서 13m/s예요. 자, 그리고 3에서 100마이크로까지의 입자를 포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자의 포집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리고 집진율은 70에서 95% 정도. 단지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접착성이 있는 먼지로 인해서 막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접착성이 있다는 소리는 건식을 이용해서는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접착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섭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멀티사이클론 같은 경우에 접착성이 강한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막히기가 쉽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대부분은 충류식 반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단위 사이클론의 내경이, 자, 몸통 직경, 모든 내경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내경이 작을수록 작은 입자가 포집돼요. 자, 그리고 문제는 많은데 멀티사이클론에서는 블로다운 방식을 쓰지 않아요. 블로다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리 효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멀티사이클론은 처리 가스량이 많고 그리고 높은 집진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해요. 그래서 많은 가스량을 처리하면서 높은 집진율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작은 몸통경을 가진 사이클론을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해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가 멀티사이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블로다운이라는 것은, 실제로 블로다운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가 되는 사이클론에서만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사이클론이라는 원심력 집진기에서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장치에서는 블로다운이라는 방식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하부의 더스트박스에서 처리 가스량이 얼마를 블로다운 시키느냐면 5에서 10%를 블로다운을 시켜요. 그래서 처리 효율을 높이는데, 처리 효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난류 현상을 억제해요. 그리고 먼지가 날아다니는 제비산을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먼지의 축적도 방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에 의해서 처리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심력 집진기에서는 블로다운 효과를 통해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블로다운 방식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원추 하부에 가교 현상을 억제시킴으로써 제비산을 방지해요. 그러면 가교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제비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교 현상을 억제시켜서 제비산이 방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더스트박스에서 유입 유량의 몇 퍼센트를 블로다운을 시키느냐면 5에서 10%에 해당하는 값을 블로다운을 시켜서 처리 효율을 높이는 거죠. 자, 그리고 처리 효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유효 원심력이 증가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추 하부 또는 출구에 먼지가 퇴적되는 것을 방지를 해요. 이런 효과가 있음으로써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블로다운 효과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라는 사이클론에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론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8번에 보시면 집진 효율의 성능 인자예요. 자, 먼저 함진가스의 선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입자의 분리 속도가 커진다고 그래요. 그럼 입자의 분리 속도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처리 효율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의 기류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의 기류를 형성하는데 그 선의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는 선의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선의 속도가 클수록 입자의 분리 속도는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경, 몸통 직경, 출구 직경, 크기로 나오면 직경이나 내경으로 나오면 무조건 좁은 게 좋아요. 왜? 자기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입자가 커져서 가라앉는 형태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경이 작을수록, 그리고 몸통 직경이나 출구가 반대로 커지면 효율이 감소하고 작아지면 어때요? 입경이 작은 먼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커진다고 하니까 효율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그래서 내경, 직경, 몸통경은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높아지고 크면 클수록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구 유속이 빠르면 원심력이 작용이 돼요. 원심력이 작용되면 처리 효율이 높죠. 그래서 효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압력 손실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입경과 밀도가 커요. 입경과 밀도가 크다는 소리는 무겁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효율도 당연히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죠. 그리고 입자 입경이 클수록
입자의 분리 속도도 당연히 커져서 처리 효율도 어떻게 되죠? 높아집니다. 그 다음 블로다운 효과를 적용해서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더스트 박스의 모양과 크기도 효율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더스트 박스와 크기도 당연히, 그러면 원심력 집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성력 집진기에서도 더스트 박스의 모양과 크기가 효율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문제 15번을 보겠습니다. 원심력 집신 장치의 성능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블로다운 효과를 적용하면 효율이 높아진다. 나번에 내경이 작을수록 입경이 작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답번에 한계 유속, 그 입구 유속이죠. 유속이 빠를수록 효율이 감소한다. 입구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뭐가 적용되죠? 원심력이 적용돼요. 원심력이 적용되면 어때요? 효율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효율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번이 정답. 그리고 답은 고농도 병렬로 연결하고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직렬 연결하여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농도는 병렬로 처리하고 그리고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직렬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실제로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처리가 실제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략해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계산하는 문제를 보면 11번에 분리계수 S라는 게 있어요. 자, 분리계수 S라는 것은 분리계수 S는 원심력의 분리 속도에서 중력의 침강 속도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래서 RG분의 V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반지름,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V는 속도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G라는 중력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얼마의 값을 가지나요? MKS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9.8m/s의 제곱을 가지게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문제 16번에 보면 사이클론의 원추 하부의 반경이 25cm, 배출가스의 접근 속도가 6m/s일 때 분리계수는, 자, 여기서 분리계수 S라는 것은 RG분의 V의 제곱이에요. 이 공식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R,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25cm니까 R은 얼마가 되죠? 미터로 고치면 0.25m. 그리고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자, 속도가 6m/s예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14.69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단위는, 분리계수의 단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차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가지고 나타내는 게 좋아요. 자, 분리계수 S는 R 곱하기 G분의 V의 제곱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비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여기서 1이 생략되어 있죠. 분리계수 밑에. 그러면 여기서 분리계수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비례해요. 자, 그리고 분리계수하고 반대 위치에 있는 것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분리계수는 중력 가속도의 어때? 반비례. 분리계수는 중력 가속도,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반대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리계수는 입자에 적용되는 원심력과 중력의 관계예요. 그래서 분리계수를 원심력의 분리 속도에서 중력의 침강 속도로 나눠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사이클론의 원추 하부의 반경이 클수록 분리계수는 어때요? 작아져요. 그 이유는 자, R이라는 반경과 분리계수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리고 원심력이 클수록 분리계수가 커지며 집진율도 증가한다. 당연하죠. 분리 속도가 크다는 소리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을 해서 입자를 많이 제거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원심력이 클수록 분리계수가 커져서 집진율도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예제 17번을 보시게 되면 원심력 집신 장치 중에서 분리계수 S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분리계수는 중력 가속도의 반비례, 중력 가속도 G의 반비례, 중력 가속도 G의 반비례 맞죠? 자, 분리계수는 입자에 작용되는 원심력과 중력과의 관계 맞습니다. 사이클론 하부의 반경이 클수록 분리계수는 커진다. 그럼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분리계수하고 반경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작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원심력이 클수록 분리계수는 커지고 집진율은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원심력이 커진다는 소리는
분리속도가 커져서 효율이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분리입자경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00% 제거입경과 50% 제거입경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 DP와 DP50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DP라는 것은 100% 제거입경, 임계입경, 한계입경, 최소 제거입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반면에 50% 제거입경, DP50은 50% 제거입경, 절단입경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두 개의 용어를 먼저 기억하고, 자, 그리고 DP50의 공식을 암기를 하세요. 주로 DP50이 시험에 나와요. 만약에 DP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2를 나눠주느냐 나눠주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죠. 두 개씩은 똑같아요. 2로 나눠주면 DP50이 되니까. 자, 식을 보면 9마이크로 B, 마이크로는 점성계수, B는 폭, 2파이 V 로 S 마이너스 로 N. 여기서 V는 속도, 로 S는 입자의 밀도, 로는 가스의 밀도, N은 회전수. 그래서 루트를 취한 다음에 10의 6승을 곱한 이유는 여기까지 단위가 미터예요. 그래서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는 거냐 하면 10의 6승을 곱해줘서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유입구의 폭이 15cm이고 유효선해류가 6인 원심력 집진기에 함진가스의 유입 속도가 25m/s, 먼지 입자의 밀도가 2.0g/cm의 삼성, 함진가스의 점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선 kg/m/s, 함진가스에 포함된 입자의 절단 입경은 얼마인가? 함진가스 밀도는 1.2kg/m의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DP50이라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대입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입구 폭이 지금 P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15cm니까 0.15m. 자, 6이라는 게 N이라는 회전수입니다. 자, 그리고 25m/s가 V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게 뭐가 있느냐면, 자, 입자의 밀도, g/cm의 삼성이나 아니면은 비중이라는 말이 있으면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10의 삼성. 그럼 여기서 2.0이라는 값은 실제로 2.0이라는 값은 얼마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입자의 밀도는 2 곱하기 10의 삼성, 다시 말해서 2000kg/m의 삼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점성계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선 kg/m/s, 그리고 가스의 밀도는 1.2kg/m의 삼성이에요.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크로라는 점성계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선 kg/m/s, B라는 폭은 0.15m, 그리고 파이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계산기 있으니까. V라는 속도는 25m/s, 그리고 입자의 밀도는 2000, 그리고 가스의 밀도는 1.2, N이라는 회전수는 6. 따라서 루트를 취한 다음에 곱하기 10의 6승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되는 값은 3.79 마이크로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환산은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올 때마다 하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하고, 자, 그리고 지금 방지기술에서는 방지기술에 해당하는 단위를 하고, 개론에서는 개론에서 나오는 단위를 하시면 그때 나올 때마다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단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위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절대로 합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단위가 나오면 그 단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완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집진율입니다. 자, 부분 집진율 공식은 D의 제곱 파이 곱하기 V 로 S 마이너스 로 N 나누기 9 마이크로 B 곱하기 100이에요. 자, 여기서 D라는 것은 직경이겠죠. V는 속도, 로 S는 입자의 밀도, 로는 가스의 밀도, N은 회전수, 마이크로는 점성계수, B는 폭입니다. 자, 그러면 19번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어떤 공장의 연마실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먼지 제거에 사이클론이 사용되고 있다. 유입폭이 30cm, 유효 회전수가 6회, 입구의 유입 속도가 8m/s로 가동 중인 공정 조건에서 10마이크로미터의 먼지 입자의 부분 집진율은 몇 %인가? 먼지의 밀도가 1.6g/cm의 삼성,
가스 점도는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g/cm2 가스 밀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분 집중률 구하는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보고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직경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직경이 지금 여기 보시면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자, 10에 얼마를 곱하죠? 6성을 곱하면 10에 마이너스 6성을 곱하면 미터가 됐어요. 그래서 직경 자리에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성 미터를 해서 제곱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입자의 밀도. 자, 여기서 보면 그램 퍼 센치의 삼성이나 비중이라고 주어지면 얼마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10에 3성을 곱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6이 얼마가 되나요? 1.6 곱하기 10의 3성이니까 16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 자, V라는 속도는 8m/s, N이라는 회전수는 6회입니다. 나누기 9 마이크로 점성계수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점성계수를 보면 이 단위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고쳐요. 그럼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리고 그램 퍼 센치 세크는 다른 말로 우리가 포이즈라고도 해요. 그래서 포이즈의 단위가 그램 퍼 센치 세크. 그러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고칠 때 10의 마이너스 1성.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성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5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라는 폭이 지금 얼마죠? 30cm니까 0.3m.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하면 51.06%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단위를 환산했을 때는 항상 단위를 하나만 환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좀 답답하겠지만 나오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도 팁에 단위 환산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사이클론에서 외부 선해류의 회전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N은 HA분의 1 곱하기 HB 플러스 2분의 HC라는 회전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식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공식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N은 회전수, HA는 유입구의 높이, HB는 원통부의 높이, HC는 원추부의 높이가 됩니다. 자, 먼저 사이클론의 원추부 높이가 1.4m, 유입구의 높이가 20cm, 원통부의 높이가 1.4m일 때 외부 선해류의 회전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N이라는 회전수는 HA분의 1 곱하기 HB 플러스 HC 곱하기 2로 하죠. 그럼 여기서 HA라는 게 얼마죠? 유입구의 높이니까 0.2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B가 원통부의 높이니까 1.4m. 그리고 HC가 원추부의 높이가 되니까 1.4m예요. 그러면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근데 회전수라는 것은 소수점이 없어요.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한다는 것은 첫째 자리에서 숫자가 있으면 한 자리를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10.5니까 값은 11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단위 환산이에요. 공식은 누구나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단위 환산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방지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위도 많이 나오고 공식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정시험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단위를 맞추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단위만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방지기술을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을 때 방지기술에서 필요한 단위 환산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력들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몸에 배이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하더라도 한 번만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적인 반복. 그래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단기전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장기 레이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 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내용을 익혀두게 되면 머릿속에서 기억되는 것도 오래 가고 그리고 다른 내용하고 연관성을 계속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자격증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적인 공부를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3개월 뒤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게 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